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17일입니다. 크립토 토마토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어린이 지금 현재 4,000불 위에서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과연 저항선을 깨부시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이낸스가 한국에 옵니다.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8길 14 세게스 빌딩 지하 1층에서 바이낸스 미더비 개최가 된다라고 합니다. 무슨 미더비를 지하 1층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조폭 사업 설명회도 아니고 말이죠. 자, 아무튼 여기에 CEO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지금 특히 BNB 코인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BNB 코인 관련된 좋은 정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만약에 CEO가 온다면은 짜오짱평이랑 사진 한 방 찍으시면은 꽤 기념할 만한 그런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은 국내 소식이 이렇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화물운송사업협동조합과 블록체인 개발사 NBIT가 3월 13일 화물운임 결제 시스템 OAS 토큰 상용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된 그런 파트너십 같아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KTO 측에서는 OAS 토큰을 화주, 화물 차주, 운송업체, 수화인 간 운임 결제선으로 이용함으로써 OAS 토큰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된 파트너십이 있고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덜컥 믿어서는 안 되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근차근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중 한 명인 앤드류 양이 암호화폐 개방적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지난 여름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도 역시 받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계 미국인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앤드류 양이시고요. 미국 대선 후보입니다. 잘하면 우리의 메가피 삼촌과 맞다이를 깔 수도 있겠죠. 우리 메가피 삼촌 계속해서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로 뛰실 건지 안 뛰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 메가피 역시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목이 집중되면서 굉장히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중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메르카 도리브레가 오는 19일부터 해당 플랫폼에서의 모든 암호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이 자식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브라질만 해도 현재 5,630개의 비트코인 관련 광고와 9,320개의 암호화폐 관련 리스트가 있고, 또한 XRP가 중남미에서 가장 선호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로 11,100개의 광고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외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와이오밍주 입법자이자 블록체인 공동위원회 공동회장인 타일러 린드홀님이 최근에 있었던 HB 4371 법안을 비난을 했는데, 이 법안은 텍사스 주를 위한 그런 법안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텍사스 암호화폐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미국에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소송 데이터를 인용을 해봤을 때 2017년도 암호화폐 관련 민원은 2016년도보다 11,511%가 증가를 했고요. 2018년은 2017년보다 45% 증가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민원 중에 코인베이스 관련 내용이 78%로 가장 많았고, 페이팔이 12%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둘이 같이 일하고 있죠. 코인베이스에서 돈을 뺐을 때 페이팔을 통해서 바로 이제 고객들의 계좌로 송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디지털 자산 및 혁신 부분 선임 자문관인 발레리 슈파체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 부동산 등 실물 자산과 연동되거나 보유 중인 법정 화폐와 연동되거나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세 종류로 나뉜다며, 마지막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기관이 토큰 구매자에게 가격 통제를 약속한 것으로 구매자에게 이익이나 가격 통제를 약속한 토큰은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스닥 상장사 라이엇 블록체인이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라이엇 블록체인은 15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엇 X를 설립해 뱅킹, 거래, 디지털 월렛 등 주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라이엇 X는 2019년 말까지 하와이와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미 5개의 주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계속되는 거래소의 등장은 이제 태국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태국 국가증권거래소에서 2020년에 디지털 에셋,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개설을 하겠다라고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당연히 그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이제 거래소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아시아 소식입니다. 대만 국가발전위원회에서 내년 10월 블록체인 기반 신원 인증 서비스를 출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10월이 되면은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카드 등 신분증을 통합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인증을 출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행정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비슷한 서비스를 선보인 적이 있었죠. 바로 아이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의 이제 위치에 와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런 쪽도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드디어 110억 달러 상당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작년 4월 25일 이후로 이제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검은 선이 볼륨이고 밑에 선이 가격인데 이제 볼륨이 갑자기 확 늘어난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에 동반해서 가격 자체는 그렇게 같이 상승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렇게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량이 확 늘어났다는 데에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볼륨만으로 치면은 거의 불장대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볼륨만큼 가격이 따라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런 모습은 라이트코인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검은 선이 볼륨, 노란 선이 가격인데 라이트코인 거래 볼륨도 확 올라간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래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승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라이트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난달에 라이트코인을 지원하는 ATM 기기가 120대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암호화폐들 중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것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라이트코인을 지원하는 ATM의 개수는 2895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속속들이 라이트코인 반감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143일 정도 남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라이트코인 가격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곧 있으면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에서 이제 변화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수료의 증가인데, 이런 공지를 접한 문 오버로드, 이제 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죠? 국내 미디어에서도 이제 자주 다루고 있는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죠. 이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코인베이스에서 갑자기 거래 수수료를 올린다. 혹시 코인베이스 이 녀석들은 곧 새로운 불장이 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더 많은 신규가 이제 유입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거래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 개인의 추측일 뿐입니다. 근데 정말이면 진짜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뻘짓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뻘짓은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 블록체인 위성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우주로 메시지 보내기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보내는지 누가 읽을지는 알 수 없다. 메시지를 작성하고 비트코인으로 몇십 원 정도 되는 수수료를 결제한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를 뿐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메시지는 광활한 우주로 쏘아지고 위성을 통해 전달된다. 먼 옛날 유리병에 넣어서 바다에 띄우던 편지는 이제는 우주로 띄워서 보내는 것 같다. 최근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우주로 메시지 보내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블록스트림의 위성 덕분에 가능하게 된 것인데, 블록스트림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목표로 약 1년 전에 위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인공위성을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웹사이트 스페이스 비트.라이브가 탄생하면서 간편하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페이스 비트.라이브의 기본 전송 요금은 테스트넷 비트코인으로 우리 돈 약 34원 정도가 된다.
모두를 위한 인공위성 블록스트림 웹사이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위성 시스템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은 지금도 많이 있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미디엄 스퀴즈는 스페이스 비트다 라이브가 현재는 테스트넷에 불과하지만은 조만간 진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비트코인 실시간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인터넷을 뛰어넘어서 위성으로 우주로 나아가는 블록체인. 만약에 여러분들도 가슴이 답답하다, 누구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다 하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속내에 있는 말들을 한번 위성으로 쏴 올려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이런 거 써서 올리면 좋겠죠? 자, 그리고 또한 예일대 교수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좋은 화폐가 아니다. 저는 이거 보고 살짝 웃었는데, 왜냐면 전에는 비트코인을 화폐는커녕 이제 사기다, 거품이다 이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미 비트코인을 화폐 중에 한 종류로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나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의견을 점점 철회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암호화폐가 발전해 나가고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기분 좋은 날이 나왔을 때 암호화폐를 투자했었던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비트코인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